밝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다시 양적 연구부터 볼게요. 양적 연구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 혹은 양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정보는 다 여기 보시면은 words, 단어, 오브젝트, 사진, 즉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 문자로 표현이 돼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숫자로 표현이 돼요. 질적 연구에서는 문자, 양적 연구에서는 숫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연구를 할지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이제 계획은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 연구하는 것의 그 결과가 숫자로 그려진다면은, 숫자로 나타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양적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결과물이 문자로 나타나길 원하시면 텍스트, 쭉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기술한다고 그러죠.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렇게 자세히 기술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질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상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 없다, yes, no, 1, 0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양적 연구에서 나온 단어예요. 질적 연구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실험이라는 그 용어도 쓰지 않아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그것은. 자, 우리가 지금 그 순서가 좀 전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연구를 한다기보다 나는 지금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험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 연구를 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나올 것입니다.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특징을 비교하면요. 질적 연구는 결과가 문자, 텍스트로 나오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숫자로 나와요. 자, 질적 연구의 목적은 뭐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비교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양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굉장히 비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서 뭐하냐. 왜냐면 일반화할 수가 없지 않냐.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일반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스토리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미용실 가시면요. 여성 잡지 있잖아요. 여성 잡지 읽으면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제 가십이잖아요. 가십. 근데 재밌게 읽죠. 우리가 통계학 책은 잘 안 봐요. 혹은 우리나라 통계가 어떤지는 잘 안 봐요. 되게 중요한 통계들이 많을 텐데 무슨 요즘도 뭐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 뭐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죠. 내가 당사자가 아닌 한은 그 통계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숫자들이 중요해 보이고 뭔가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적이어 보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누구한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의외로 그러한 숫자들은 우리의 삶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미용실에서 있는 여성 잡지에 있는 가십, 그거 그냥 가십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나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신문의 통계는 안 읽어도 여성 잡지의 가십은 읽는단 말이에요. 여성 잡지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 연예 기사 이런 거 너무 재밌게 읽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스토리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스토리에 끌리게 되고 남 얘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걸 읽으면서 사실은 나와 계속 상관을 하고 있어요. 나랑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든지 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무슨 법 이렇게 아이 이름이나 피해자 이름 따서 법을 만들잖아요. 자, 우리나라 1년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 수가 몇 명입니다. 이것은 근사한 통계 같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 쳐서 어떻게 됐대 하고 그 아이의 스토리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혹은 가슴 아파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숫자보다 스토리가 훨씬 파워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질적 연구고 질적 연구자들이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숫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토리로 바꾸겠다. 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 대상 이제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라고 해요. 연구 참여자의 스토리를 캐오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에 대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후 제가 실수로 컬러가 바뀌었네요. 양적 연구의 기초 연구로 사용하는 반면 양적 연구는 정해진 표본 집단에서 빈도나 의견을 수집해요. 자, 그래서 보통 질적 연구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적 연구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그 연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질적 연구는 기초 연구로 사용이 되고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자, 질적 연구자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연구해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요.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가장 경제적으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딱 내가 필요한 것. 예를 들면은 얘네들의 수학 성적이 올랐나 보려면은 수학 사전 사후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수학에 대한 태도 테스트, 뭐 이 정도 두 가지. 근데 그 외에 막 뭐 다른 것들 이것저것을 보지 않아요. 양적 연구에서.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것만 보고 다른 거 내가 막 껴넣으면은 그 논문 심사할 때 이거 불필요한 거 다 빼라고 해요. 자,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그 사람의 삶과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집해요. 인터뷰,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아이들 인터뷰하고 아이가 그린 그림, 아이가 쓴 일기, 그 아이의 부모와 인터뷰, 그 아이의 교사와의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어떤 경우는 카메라를 쥐어줘요. 그리고 매일같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와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역법을 써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귀납법을 씁니다. 자, 그게 왜냐하면은 양적 연구에서는 그 끝이 일반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것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에서는 그 끝이 이론이 아니라 훨씬 더 자세한 데이터들로 끝나버려요.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일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역법이고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아요. 양적 연구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죠. 아이들의 나이도 맞춰야 되고 내가 수학 얘네들의 수학 실력을 평가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학년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반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반을 비교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비슷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나 학급도 비슷한
혹은 한 동네에 있는 학교나 학급 이런 것들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 변화를 주죠. 그것이 양적 연구인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통제를 한다고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그러므로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믿어요. 자,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여러분 그 과학에서는 통제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양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도 아,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했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통제는 애초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험하는 날, 사전 실험하는 날은 날씨가 나빴고 그 다음에 사전 테스트하는 날은 날씨가 나빴고 사후 테스트하는 날은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날씨까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은 얼마나 학교에 변수가 많아요. 그날 뭐 다른 예를 들면은 갑자기 소방훈련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체육 시간이 좀 더 다른 날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날 나온 밥이 뭐 너무 애들한테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갖게 해갖고 애들이 더 주의 집중하는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쓸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쓰지 않죠. 그런 영어로는 메시하다고 표현하는데 메시하게 쓰지 않아요. 양적 연구에서는. 그리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불필요한 모든 정보 다 잘라버리고 딱 연구에 대해서만 써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사람은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연구를 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날의 모든 상황을 차라리 다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고 우리가 그 양적 연구할 때 그 사람을 뭐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연락을 했고 이런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다 써요.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적 연구는 모든 결론을 다 내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합니다.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는 반면 양적 연구는 지식은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어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믿어요. 아까 그 말가렛 미드 사진처럼 혹은 그 사진을 찍을 때에 그 사진에 찍히는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시죠? 자, 사진을 찍는 사람과 사진에 찍히는 사람은 100% 서로 몰카가 아닌 이상 100%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반면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에 찍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는 사진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은 연구를 의미합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맥락을 중시해요. 맥락은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스토리.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맥락은 다 통제 대상이에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 연구를 했을 때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랑 혹은 학교에서 만났을 때랑 실험실에서 만났을 때랑 그 맥락 때문에 내 연구 대상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린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반면 질적 연구는 아까 말가렛 미드처럼 자연적인 환경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놔두고 거기에 연구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질적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그 사진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진이 찍혀요. 그러면 아예 찍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잘 찍은 사진 하나만 골라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양적 연구 입장이에요. 제일 잘 찍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잘 찍은 사진 한 장,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그 내가 찍은 오브젝트, 꽃이라든지 뭐 꽃병이라든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 한 장으로 그 오브젝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믿어요. 자, 그것이 이제 가장 적나라한 분야가 역사죠. 같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기술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다른 입장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기술하는 것과 역사에서는 그런 다양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고 더 그 홀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교과서를 뭐 국정으로 내느냐 아니면은 여러 출판사가 내게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 논란에서 질적 연구자들은 당연히 여러 관점에서 교과서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연구 문제가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양적 연구 먼저 이 연구 문제 보실게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연구 문제들이에요. 대학 기숙사 생활은 신입생들의 대학 성적과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코로나 전염병 시대의 경험은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다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런 원인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인 경우가 많아요. 학교 폭력 경험은 피해자의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하기 전에 성적과 학교 폭력을 당한 후에 학교 성적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전 사후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 A와 그룹 B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가정폭력 발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SNS 사용 빈도와 청소년의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SNS는 성인의 친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SNS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비교 혹은 SNS를 사용하기 전과 SNS를 사용한 후의 비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조원은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보시면은 발생률, 만족도, 상관관계, 교우관계, 학업 성취도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반면 비슷한 주제인데 질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하나 보실게요. 대학 기숙사에 처음 사는 신입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자, 대학 기숙사에 처음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아니요, 기숙사는 이용 안 해봤는데. 기숙사 저도 살아봤거든요. 자, 기숙사에 살았던 그 경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걸 숫자로 저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성적과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뭔가 영향을 미치긴 미쳤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대학 기숙사에 처음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과는 그것이 빙산이라면은 거기서 성적과 교우관계만 묻는다면 그것은 정말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 외에 나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내가 배운 것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도 나의 성격이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아요. 영적 연구에서는.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경험이 뭐였니? 그것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니? 그것이 지금은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 이것을 묻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자,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겪은 어린이들의 코로나 이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자, 이게 조금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 아이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쪽은 소비와 저축, 혹은 뭐 성취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묻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통으로 물어요. 삶의 경험. 이 아까 기숙사도 삶의 경험을 묻는 거예요. 이 질적 연구 대부분들은 삶의 경험을 물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이, 보통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면 내 삶이 통째로, 나라는 인간이 통째로 다 영향을 받지, 무슨 내 눈 한쪽만 영향받고 뭐 내 손 한쪽만 영향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성적 하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적에 영향을 받으면은 사실은 그 성적 외에도, 예를 들면 성적이 갑자기 나빠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쓰나미처럼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질적 연구는 그 전반적인 것을 다 보기를 원해요.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학폭위 이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은가? 자, 질적 연구는 왜를 묻는 경우도 많아요. 자, 왜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설문지로 만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유는 넘버 원 이유 이거, 넘버 투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설문지의 맹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의 양은 정해져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묻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맹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피해자한테 당신은 왜 가정폭력을 당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은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온라인에서의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아이들이 페이스북, 뭐 인스타, 요즘 이제 인스타가 또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인스타를 사용하는 것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몇 %가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다. 몇 %가 그 인스타로 인해서 이러한 일탈 행동을 하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에 목매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경험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SNS 사용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시각장애인의 대학 생활의 경험은 어떠한가? 그래서 질적 연구 문제들은 이렇게 어떠한가, 경험은 어떠한가,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질적 연구의 아주 단골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구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묻고 있다면, 혹시 내가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